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수요일입니다. MBN 뉴스와이드 6분의 활발한 패널들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시끄러울 경우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활발하시다 보니까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뉴스와이드 실시간 또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북한이요. 만나자라는 데는 양측이 완전히 합의를 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어디로 가서 만날지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북한 회담 장소를 평양으로 하자 이렇게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적이 달고 가서 누비면은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지금 이 내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면서 설명을 제가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공식화가 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자, 장소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평양 개최를 제안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차들이 성조기 달고 평양 시내를 누비고 다니면 그 감당이 되겠어요? 비핵화, 북한은 비핵화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풀어나갈 것이다. 미국은 5월 말 6월 초 김정은과 회담, 비핵화 합의를 기대한다. 이건 트럼프가 직접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여기저기 거론되는 데가 많죠. 일단 북한의 평양, 그리고 내려와서 판문점 아니면 서울, 좀 더 내려가서 제주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멀리 유럽, 스웨덴, 가까운 몽골의 울란바토르, 아니면 스위스. 정말 후보지 많습니다. 중대 변수는 김정은의 이동 능력이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김정은이 전용기를 타고 회담장으로 이동하다가 중간에 급유를 하려고 제3국에 들른다? 이건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회담 개최국의 항공편을 제공받거나 우방국인 중국 또는 러시아 항공기를 빌릴 수 있다. 이럴 때 정상국가의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어서 선택 안 할 수도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죠.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장소 문제가 안 된다. 한국이나 스웨덴, 김정은 태워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난처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시기, 장소, 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서로 의지와 성의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는 것 자체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평화적 달성과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최근 조선반도 정세 발전에 대한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금우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 나갈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We've been in touch with North Korea. We'll be meeting with them sometime in May or early June. And I think there'll be great respect paid by both parties,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This should have been done by other presidents, and they decided they didn't. If it were done 5 years ago, 10 years ago. 자, 차례대로 어떤 생각들을 하신지 정혁진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협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뭐 시계를 보느냐 마느냐, 창문이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것들이 다 네. 구체적인 협상에 있어서 원칙이 딱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홈그라운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강아지도 뭐 똥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30%는 먹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마 평양을 북한에서는 선호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미국으로는 기차가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용기가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얼마만큼 성능을 발휘할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평양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평양은 또 평양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판문점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덕 전 부장님 생각은? 뭐 논리가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북한 홈그라운드론하고 제3지대론이 지금 맞붙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유명한 야구하고 농구, 풋볼 이런 경기 하면은 이제 홈그라운드에서의 승률이 높거든요. 보통. 예. 그렇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에서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한번 내가 처음 방문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약간의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네. 역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북한의 홈그라운드에 가면은 좀 안 좋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건데 이제 북한에서는 홈그라운드에서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안 되니까 그러면 중국, 러시아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제3지대에서 하자 하는 건데 한국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현재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띄워주는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3의 국가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차 성조기 달고 캐딜락이 한 수십 대가 가고 뭐 사전 답사단이 한 600~700명 갈 텐데 너희들 감당이 그동안 되겠냐? 주민들한테 그동안 원수 미 제국지라고 했었는데 그 문화 충격 북한 주민들의 문화 충격을 당신 감당하겠느냐 이런 논리로 이제 제3지대론을 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노예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한데요. 장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용이야 뭐 뻔한 얘기지만 실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 그 회담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는 초청을 했으면 초청국에서 원래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평양이 원래는 맞겠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사방에 떨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지금 더더욱 그 좀 불가능한 제안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그렇지만 보니까 하와이 얘기가 안 나오네요. 뭐 플로리다주 뭐 플로리다. 자기 별장이 있는 거기까지 플로리다주에서 가긴 좀 멀고.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거의 그건 불가능할 좀,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만약에 평양이나 판문점 이런 곳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예, 왜냐하면 예. 미국이 양보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 상황은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양보할 때까지는 전체적으로는 밀고 당기기로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 그러다가 만나면 어쨌든 뭐 뭔가 이 두 사람 성정으로 봤을 때 뭔가 일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김명주 의원은? 네, 아마 이제 사실은 서로 마음은 이제 그렇게 와 닿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북한에 간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다 보이는 것 같다. 아.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내가 내 스스로 북한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까 서로 존중하고 좋은 미팅을 얼리 준 뭐 5월 말 6월 초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완벽하고 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완샷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 너희들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예. 그런 면에서 나 북한을 안 가겠다. 그리고 예. 아까 말한 대로 한반도에서 하는 것 자체도 트럼프의 나한테 쏠리기보다는 문재인이나 김정은한테 그 포커싱이 쏠리는 것도 나는 원치 않는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한반도에 오지 않고 예. 말하자면 뭐 제3지대 뭐 우크라이나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루지아 조지아 같은 데 있을 수 있고 예. 북한을 조금 존중하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아닌 예. 그런 지역 몽골이라든지 네, 중앙아시아 지역에 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명진 전 의원님 생각. 글쎄, 이 북한이 말이죠. 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 하나 영화 봤죠. 그 북구에 있는 영화 감독이 북한의 어떤 실상을 찍으면서 극장 국가로서 북한을 묘사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장면이든지 충분하게 주민들을 통제해서
저는 이 극장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경호원이 몇백 명이 오건 몇천 명이 오건 충분히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떤 이 당국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특별히 저는 그게 북한 주민들이 어떤 뭐 문화적 쇼크를 받을 거다 그래서 생각 안 해요. 저도 사실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가서 느낀 건데 아주 잘 통제가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북한을 갔을 때 정상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걱정했는데 북한이 기분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면 우리 어떤 당신네 나라가 그 문화적 쇼크를 감당하겠냐 이렇게 좋게 얘기한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가는 것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안 갈 거다. 만에 하나 북한이 진짜로 리비아식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반납하겠다 하면은 미국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은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믿어보자 하는데 저는 못 믿습니다.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속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차원에서 저와 똑같은 입장에서 북한을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아마 3국에서 만날 거다. 그래서 제 그림이 뭐냐면 극장 국가 북한에 미국의 트럼프가 가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만 나오고 다 숨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 걱정이네요. 저 보니까. 네? 자동차 걱정이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동차 걱정. 그러니까 아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 차 타고 이렇게 벤츠 타고 가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예상이 좀 많이 틀리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에? 네. 아니지. 캐딜락이지 캐딜락.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니 그리고 저 금강산 가서 별일 없었어요? 저요? 저 4시간 동안 억류당했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듣죠 뭐. 예. 어디 가든지 조용하진 않은군요. 그래서 한번 슬쩍 여쭤봤어요. 아이스크림 때문에 제가 4시간 억류당했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근데 진행을 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차명진 의원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드는 의문은 그래서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또 속인다. 속여서 다음 카드가 있을까요? 저 양문석 박사 정리해 주십시오. 예, 뭐 기본적으로 남북 회담이나 그 북미 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차명진 의원은 다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전제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말 그대로 어떤 합의를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상호간에 그 통제 장치를 하고 지연 조치를 하느냐의 문제지.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미국이 이제 뭐 성조기단 캐딜락 수십 대가 평양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 그 북한이 견딜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짧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미 카트 그 전 미국 대통령이 94년에 북한을 한번 갔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 대해서는 그 2013년부터 미국 그 프로농구 NBA 그 스타 플레이어 데니스 로드먼이 그 세 차례나 또 그 북한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과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이미 북한을 다녀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성조기를 단 자동차 괜찮겠냐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조크로 던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통제가 가능하고 정상 국가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그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뿐만 아니고 트럼프 또한 앞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선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에게도 결코 손해 보는 플레이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평양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평양 가능성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 있고 그 아까 앵커께서 북한이 속여봐야 도망갈 길이 없을 거다. 속여서 뭘 다음 돌릴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북한은 아마 트럼프 임기를 넘기려고 모든 수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독특한 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하고의 관계에서 정면을 맞서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그 오바마 때를 지금 그릴 거예요. 오바마는 그야말로 전략적 인날에서 북한의 어떤
행위든 뭐든 다 이렇게 아니, 그럼 이제 용인했기 트럼프가 속아주고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죠. 되죠. 트럼프는 안 속는데 안 트럼프 속으면- 이후를 어떻게든지 꽁꽁 숨겨가지고 트럼프 이후를 대비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이고 6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는 왜 자꾸 아들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걸까요? 국정원 돈이 이게 이제 나라 돈 아니겠어요? 이게 아들 이시영 측에 흘러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겠죠?